요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 잘 됐지 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데. 장모님 그분 만나면서 많이 밝아지셨는데. 그 아저씨 자식도 있다던데. 혹시라도 재혼하면 상속 문제 복잡해져. 그리고 지금 엄마가 우리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문제 생길 수 있고, 나는 내 재산 뺏길 생각 절대 없어. 에이, 그래도 장모님 재산이지. 엄마 재산이 내 재산이야. 내가 그 꼴을 눈뜨고 못 보지. 장모님이 행복하다고 해도? 엄마 행복이 우리 밥 먹여주나? 난 그것보다 우리 세 가족이 풍족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명순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명 씨의 말년은 명 씨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설마하니 명 씨도 자신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렇기에 딸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부모에게 새로운 짝이 생긴다는 상상은 보통 잘하지 못하니 말이죠. 그래서 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닌 듯 했습니다. 부모의 돈, 그저 돈뿐인 듯 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없었고 서로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혹여나 자신에게 떨어질 재산이 줄어들까, 그동안 받았던 경제적 지원이 끊길까 무서워서 그런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 씨를 치매에 걸린 노인네 취급을 했죠.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려면 미리 재산을 증여해달라는 딸. 명 씨는 자신의 행복보다도 돈만을 생각하는 딸에게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이해했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딸이 부모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 명 씨도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명 씨는 남편과 8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눈을 감았는데 그때쯤엔 명 씨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 병수발을 들며 명 씨도 수명이 깎여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지할 가족은 딸 하나밖에 없었죠. 나 데이트 있는데. 미안. 다음 주에 갈게. 하지만 딸도 딸의 인생이 있기에 막무가내로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명 씨가 정신 차리고 살게 되자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명 씨는 바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니 하루가 멀다 하고 맡겼기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딸을 보게 되었죠.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금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전세금을? 얼마나? 3천 정도. 그렇게나 많이? 지난번에도 올려달라고 해서 보태줬잖아.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다른 집 알아보려고. 근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네. 아이고,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우리 서연이 이번에 유치원비 안 들어왔더라. 머뭇거리며 말을 하는 딸. 이달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명 씨는 딸이 결혼한 뒤부터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결혼 자금을 보태주었고 아이 낳고 직장을 그만둔 딸이 힘들다기에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 도와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데 교육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욕심이 있던 딸은 명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손녀딸 유치원비도 내준다고? 대단하네. 하기사, 여유가 있으니까. 부자라서 도와주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딸 건데.
미리 도와주는 게 딸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이라 딸에게 주는 게 아깝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들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어서 노후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자식 말고는 달리 돈을 쓸 데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딸이 자꾸만 명 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 씨가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명 씨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조건 딸에게 퍼주었죠. 딸은 명 씨가 필요한 때를 제외하면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라 딸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도 할 일을 좀 찾아봐. 나와 관련된 거 말고. 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서 어쩔 땐 가끔 숨 막히기도 해.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명 씨.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에 남은 삶이 적어도 20년은 될 텐데 집에서 손녀만 보다가 인생이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기로 했죠. 어쩌면 딸의 덕이었습니다. 명 씨가 한재덕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말이죠. 엄마, 오늘 애 좀 맡아줘. 애 아빠랑 어디 좀 가기로 했거든. 아, 엄마 오늘 외출해? 어디? 친구 만나? 아니, 문화센터 나가기로 했어? 여기 집 앞에 있는 거 있지? 아, 그래? 너도 그랬잖아. 할 일을 좀 찾아보라고. 아, 그랬지. 일단 알았어. 자신이 한 말이 있기에 딸은 명 씨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우기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아이를 봐줬겠지만 명 씨도 조금 달라지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명순옥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선자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재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재덕이라는 남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눴다가 나중에는 바깥에서 만나 다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이쿠, 조심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손가락이 껴서 이것 보세요. 아직도 멍이 들어있죠? 어머나? 정말이네요. 안 그래도 문이 무거워서 불편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문 잡아드릴게요. 지나가면서 한두 번 얘기를 나누었던 남자. 어느 날 문 앞에서 넘어질 뻔한 명 씨를 남자가 붙잡아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말문을 트고 나니 그 다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치게 되면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집에 가서도 따로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요즘에 학원에 다니거든요. 무슨 학원이요? 요리 학원에요.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다. 대단하긴요. 집에서 한 번 더 해봤는데 도무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갈비찜을 배우긴 했는데 아, 갈비찜이요?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렵죠? 학원에서는 잘 됐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웃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뒤에 명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갈비찜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학원에서 배우고 여러 번 연습했거든요. 어머,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
평가해 줄 사람도 필요하죠. 하지만 남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명 씨에게만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것도 명 씨 하나뿐인 듯 했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저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이라니요. 부담 가지시라고 드린 건 아니에요. 잘 먹을게요. 저도 다음에 맛있는 거 하게 되면 드려야겠네요. 그럼 제가 더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해요. 요리 학원도 다니시고, 나이 먹고 요리 몇 가지는 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먹어보고 맛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핸드폰으로 연락 주세요. 꼭. 그러면서 명 씨를 지그시 바라보는 남자. 나이 들어서도 남녀 사이에 어떠한 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평생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명 씨는 남자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도 명 씨처럼 오래전에 사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말이죠. 명 씨는 이렇다 할 취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달랐습니다. 문화센터에 다니긴 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운동, 요리, 독서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 씨도 남자를 따라서 다방면으로 견문을 넓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밖인데? 밖에 어디?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문화센터야? 아니야. 등산하고 내려와서 집에 가는 길이야. 뭐? 등산? 엄마가 무슨 등산? 거창한 건 아니고 근처 산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야. 근데 왜 전화했어? 아니, 서연이랑 같이 나왔다가 엄마 집에 좀 들를까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뭐? 집에 왔다는 말이야? 집 근처야. 얼마나 왔는데? 통화를 하다가 걸음을 멈추니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 씨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덕과 함께 등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하필이면 딸과 마주칠 줄은 몰랐죠. 얼마 전에 제덕에 관한 얘기를 딸에게 꺼냈다가 조금 불쾌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마주치는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은주야, 연락도 없이 왔어? 그냥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아, 이쪽은 한재덕 씨라고. 엄마 문화센터 같이 다니는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서로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딸은 처음 인사를 끝으로 제덕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들어갈 거야? 서연이 목마르대. 아,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그러더니 딸이 명 씨의 집 방향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먼저 들어가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 딸을 명 씨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덕에게 인사도 없어 휙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민망했죠. 죄송해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아니에요. 갑자기 만나서 당황스러웠겠죠. 어떡하죠? 딸이 갑자기 와서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집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나 나눌까 해서 함께 온 것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집에 두고 제덕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함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괜찮아요. 커피는 다음에 마시면 되죠. 얼른 들어가 보세요. 기다릴 텐데. 그렇게 제덕과 인사를 하고 나서 들어가니
딸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응? 뭐가? 왜 그 아저씨랑 동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 사람도 이 동네 살아. 그랬으니 같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것인데 딸은 꼭 명씨가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그냥 같이 걸어간 것 뿐인데. 나는 누가 볼까봐 무섭던데. 정말 강심장이다. 엄마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보기 안 좋잖아. 주책맞게 남자랑 그러고 다니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주책 맞다는 말에 명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포옹을 한 것도 아닌데 딸은 꼭 명씨가 제 덕과 길거리에서 못할 짓이라도 한 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 그리고 나도 창피하고 징그럽잖아. 그 말에 명씨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창피하고 징그럽다는 말을 들을 나이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손주도 있는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60대면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요즘 엄마가 이상한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우리 서연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너무 섭섭했어. 너도 엄마한테 취미 좀 만들라고 했잖아. 취미를 만들랬지? 누가 남자를 만나래? 이번 달에 서연이 유치원비 입금 안 해준 거 알지? 아, 깜빡했어? 거봐. 주위 사람들도 좀 생각해. 난 싫어.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는 거. 하지만 딸은 질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콧방귀를 낄 수 있지만 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당연히 명씨를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많이 힘들어 하던 걸 알기에 그리고 명씨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딸은 명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응원하는 명씨의 연애를 딸만 홀로 반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낯선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이상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딸의 반응이 서운하긴 했어도 딸을 탓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제 덕을 몇 번 더 만나보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명씨가 제 덕을 잘 만난다면 서서히 적응해 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은주가 우리 유정이 만났다고 하더라고. 오랜만에 명씨는 친정 식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씨의 언니는 딸이 둘 있었는데 명씨의 딸과 나이가 비슷해서 어렸을 적부터 가까이 지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에서도 가끔씩 만나는 걸 명씨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유정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무슨 말? 아니, 순옥이 네가 무슨 치매에 걸렸다나 뭐라나. 괜찮은 거 맞지? 걱정스러운 언니의 말을 들으며 명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치매란 말인지 몰랐죠.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은주가 그랬대. 자기 엄마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뭐? 아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나 뭐라나. 명씨의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자신의 엄마에 관해서 말이죠. 정말로 우리 은주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 유정이한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보더라고.
은주가 그럴 리가? 정말이라니까. 좋은 사람 생긴 거면 은주랑도 얘기를 잘 해봐. 딸 입장에서는 또 싫을 수도 있지. 그 말에 명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가 사람들에게 딸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치매에 걸렸다는 험담을 하고 다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생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사실 제 덕이 생일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니 거절하기가 참 그랬습니다. 또 서운하다고 할까봐 제 덕에게 말해서 약속을 하루 미뤘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 해에도 명 씨는 혼자 생일을 보냈기에 이번에 딸이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제 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간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맥주도 한잔 했는데 딸이 손녀를 재우는 사이에 사위가 조심스럽게 명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은주가 걱정 많이 해요. 뭐가? 그분이요. 장모님이 혹시나 나중에 상처 입을 것 같다고요. 무슨 상처? 그냥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재혼이라도 하실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재혼 안 해.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좀 복잡해요. 명 씨도 아직 제 덕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딸과 사위는 명 씨가 재혼을 하는 것까지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명 씨가 재혼을 안 한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살림을 합치기라도 하겠어. 뭐 하겠어.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명 씨는 사위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명 씨가 제 덕을 만나는 일이 딸에게는 무척 큰일인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새아버지가 생길 듯이 말이죠. 거기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딸 입장도 헤아려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덕에게 조금 거리를 두자 싶었습니다. 오늘도 못 나와요. 네. 오늘도 집에서 쉬려고요. 자꾸만 결석하니까 사람들도 걱정 많이 해요. 아, 다음 주에 갈게요. 걱정되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문화센터에 안 나간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 씨는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 자꾸만 제 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 씨가 거리를 두니까 제 덕도 그런 명 씨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문화센터에 나가지 않으니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사실 저희 딸이 제 걱정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기에 명 씨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덕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기에 끊어내려면 제대로 말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순옥 씨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리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자식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딸도 결혼해서 아이도 있죠. 그러면 이제 놓아주고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덕은 명 씨의 거절에도 점잖게 대꾸했습니다.
명씨와 제덕은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씨는 조금씩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에는 그 아저씨 안 만나나 봐? 그냥 뭐? 왜? 아니, 그냥 한번 물어봤어. 은근슬에 물어봤던 딸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전보다도 명씨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자식 있대?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대. 그래? 집이 좀 사나? 글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네.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자 관심을 갖는 딸이 조금은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명씨의 연애를 지지해 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씨는 우연히 딸이 사위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 잘 됐지 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데. 장모님 그분 만나면서 많이 밝아지셨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재혼하는 걸 그냥 두고 봐? 재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갈라놓는 게 맞아. 요즘 좀 우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 금방 괜찮아져. 당신은 꼭 나만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안쓰러워서 그렇지. 엄마 안쓰럽다고 그냥 두고 보면 나중에 우리만 피해봐. 우리가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연애하면서 우리한테 소홀해진 거는 맞잖아. 서연이 유치원비도 자꾸 까먹고. 그리고 그 아저씨 자식도 있다던데 혹시라도 재혼하면 상속 문제 복잡해져. 나는 내 재산 뺏길 생각 절대 없어. 장모님 재산이지. 엄마 재산이 내 재산이야. 내가 그 꼴을 눈뜨고 못 보지. 장모님이 행복하다고 해도 엄마 행복이 우리 밥 먹여주나? 난 그것보다 우리 세 가족이 풍족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당신도 이 집 전세금 엄마가 여러 번 보태준 거 알잖아. 앞으로 엄마 경제적 지원 없이 살 수 있어? 난 솔직히 엄마가 누구 만나든 신경 안 쓰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딸의 말에 사위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달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명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 말이죠. 명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덕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돈 때문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명씨가 제덕을 만나고 난 뒤로 자꾸만 유치원비를 재촉하는 연락이 늘었었습니다. 명씨가 자주 까먹은 것은 맞지만 그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명씨는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경제적 여유가 중요하다는 딸. 그런 딸을 위해서 제덕과 멀어졌던 자신. 어쩐지 조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도대체 무얼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명씨는 자식에게 주는 걸 아까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닿는 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돈 때문에 자식에게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누구를 만나든 상관이 없다는 딸. 지난번에 명씨에게 징그럽다거나 주책이라고 했던 것은 명씨가 충격이라도 받아서 헤어지길 바란 마음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아마 잘못된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제덕의 말처럼 이제는 자식이 아닌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딸과 명씨는 서로를 놓아주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죠.
은주야.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어? 무슨 생각? 이제 서연이 유치원비는 너희가 냈으면 해. 뭐라고? 명씨의 말에 딸이 화들짝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스럽네. 언제까지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 너희 능력 안에서 유치원 보내. 아니,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라고? 거봐. 엄마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 보내는 유치원이면 안 보내는 게 맞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지원해줬던 거랑 전세금 보태준 거. 그게 엄마가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엄마가 가진 건 엄마가 다 쓰고 죽을 거야. 극단적인 명씨의 말에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설마 지금 그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 아저씨가 그렇게 하래? 딸한테 돈 주지 말래? 자기한테 주기라도 하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이래?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으려고 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한텐 너밖에 없었는데 엄마도 너도 서로한테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독립이 아니라 엄마가 남자의 정신이 팔려서 딸을 버리려는 거겠지. 엄마 재혼 안 해. 그 사람도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라. 설령 누군가 만나더라도 살림을 합칠 일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재산이 다 네 거는 아니야. 말년에 초라하지 않게 살 거고. 그래도 남으면 자식은 너뿐이니까 너한테 가겠지. 그렇지만 너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아낀다거나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없다는 말이잖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도 엄마의 행복보다는 너희가 풍족하게 사는 게 우선이라고 했잖아. 엄마도 자식보다 엄마 스스로를 위하며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너무 변했네. 딸이 명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배신이라도 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씨는 어쩐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더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으니 자신의 행복을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명씨는 딸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우리 배신했으니까 나도 이제 서연이 안 보여줘. 유치원을 옮기게 된 것에 딸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녀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에 명씨는 정신이 더 번쩍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부모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없이 사랑을 주었던 지난 날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도 엄마 행복 찾아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정말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나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한다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 대신에 엄마도 엄마 인생 마음대로 살 거야. 명씨는 딸이 전화를 안 하든 찾아오지 않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목매던 자신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만날 사람은 많고 손녀를 돌보는 것 외에도 할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남은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딸에게 줬던 돈이면 풍족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딸도 그 돈이 아쉬워서 자꾸만 연락을 해오는 것이겠죠.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딸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 명씨는 제덕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는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할까요? 제덕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명 씨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회를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을 하기로 했죠. 딸이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죠.